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린란 잔향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78번째 시간으로 트로트 3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트로트 3. 한정된 소비시장과 양산형 가수, 누구나 부르기 쉬운 친숙한 음악이라는 이미지지만 거꾸로 가창력이 떨어져도 대충 부를 수 있는 음악으로 인식되어 고만고만한 양산형 가수가 쏟아져 나온 장르이기도 하다. 특정 작사가와 작곡가가 만든 같은 곡을 여러 가수들이 돌아가면서 똑같은 수록곡으로 앨범을 낸 사례가 있다. 물론 인기와 판매량은 처참했고 그 양산형 가수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군소 지역 축제 정도만 돌면서 무명 가수로 가수 활동을 마쳤다. 결국 좋은 트로트 신곡과 좋은 신인을 찾는 것은 모래 속에서 진주 찾기보다 어렵다. 최근 양산형 가수들이 얼마나 나왔는지 오토튠을 쓰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최근 세미트로트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일반적인 기존 트로트와는 거리가 있다. 이는 트로트가 가진 낮은 위상과 한정된 소비시장으로 인한 문제다. 2017년 기준 약 5조 원 규모의 전체 국내 음악 산업시장에서 2017년 가온 차트 100위권과 2016, 2017년 장르별 분류에서 트로트는 100위권 내로 진입하지 못했다. 2017년 음악산업백서 타장르는 음악시장 성장으로 해당 장르는 인재와 기술이 집중 투자되었고 그 결과 레드오션이 되면서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가창력과 편곡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 뒤처지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로트는 90년대 이후 비주류화가 되면서 경쟁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 트로트 음악은 브라스가 주류가 되는 유치한 뽕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트로트는 오프라인 피지컬 음반 시장과 디지털 음원 시장 모두 미미한 점유율을 보이며 사실상 행사에 의존하는 한정된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어 90년대 이후 세택기로 평가받으며 음악 시장의 10% 점유율을 차지하며 5천억 정도 시장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7년 음악산업백서에 즐겨 듣는 음악 장르별 톱10에서 트로트는 7위로 6위인 인디 음악보다도 선호도가 밀렸다. 더 큰 문제는 음원 시장 주류로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도 소외되어 2017년 스트리밍 시장에서 0.8%를 차지하며 2014년 이후 계속 하향 추세를 보인다. 타 장르가 시장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태인데 인디 음악이 디지털 시장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2000년대 초 0.4%에서 2017년 6.3%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트로트 장르 자체가 침체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낮은 시장성으로 새로운 인재가 유입되는 경우가 적고 장르가 정체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박현빈은 트로트 막내 10년 차로 지냈으며 그동안 홍진영이 유일한 후배였고 바로 위는 사대천왕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인지도 있는 가수만 언급한 방송용 과장된 발언이라는 것을 고려해도 장르 가수가 매우 한정적인 상황을 반영한다. 물론 개인 취향의 관점에서야 한 곡이 수십 년간 유행해도 문제는 없으나 장르 전체의 관점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태다. 세대교체가 빠른 K-팝 가수는 인기가 절정인 그룹이 은퇴하거나 해체하더라도 그 빈자리를 다른 가수가 나타나 메꾸어 해당 장르가 매년 성장하고 있으나 트로트는 시장이 정체한 채로 기존 유명 가수에게만 의존하는 상황이다. 나쁘게 표현하면 고인물과 부합하는 상태다. 유명 가수인 서른도 1958, 태진아 1953, 나훈아 1950, 송대관 1946, 현철 1942, 70년대로 가수로서 남은 수명이 아주 길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네임드 가수들이 은퇴하면 그 빈자리를 메꾸지 못해서 그만큼 트로트 시장이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 극단적으로 유지되면 양산형 이류 가수들만 남아서 장르가 소멸할 걸 걱정해야 할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공중파 및 방송이나 온라인 매체에서 소외받은 상황인데다 낮은 위상을 가지고 있어서 홍진영이나 장윤정 같은 스타 가수도 데뷔 당시 트로트를 하기 싫어했다는 사실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본업이 가수가 아닌 코미디언이 음반을 발매할 때 주로 트로트를 한다는 것도 장르의 낮은 위상과 낮은 진입장벽을 반영한다. 한정된 소비시장, 낮은 위상, 낮은 진입장벽이 결합하면서 트로트 장르로 새로 유입하는 가수들 중에서는 부업이나 취미에 가깝게 활동하는 경우이거나 정말 시장성이 없어서 최후의 보루로 트로트를 선택하는 경우처럼 기본 역량이 매우 한정적인 경우가 많다. 시장성의 한계로 트로트 소속사들도 매우 영세하기 때문에 신인을 발굴하더라도 거대 기획사와 같은 시스템적 관리나 트레이닝 같은 것은 불가능하다. 트로트계의 검증 없는 음원 발매와 관련하여 가수협회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양산형 가수가 쏟아지는 것은 거의 모든 음악 장르와 해당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트로트는 위에서 언급한 총체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타 장르와 비해 양산형 가수들이 기본 역량 한계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013년 방송심의 신청곡 기준으로 트로트 신곡 4천여 곡이 쏟아져 나와서 매년 연간 5,000곡에 달하는 2위인 발라드 2,300여 곡, 3위인 댄스 1,600여 곡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그나마 10%의 낮은 시장 점유율을 연간 수천 곡의 양산형 신곡이 나눠 가지면서 더더욱 영세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2019년 20년은 위에 언급한 각종 트로트 관련 TV 프로그램과 함께 트로트 유행이 불고 있는데 일부 평론가들은 이러한 트로트 열풍을 회의적으로 보는 주장을 제기한다. 우선 미스트롯이 흥행한 건 정말로 트로트가 대세라서가 아니라 기존 예능 프로그램의 실적이 부진한 것과 TV 대신 유튜브를 보는 등 1인 미디어 및 영상에 관심 깊은 30대가 TV 시청 자체를 줄이는 상황과 맞물렸기 때문이란 것이다. 즉 고정적으로 TV를 시청하는 인구 중장 노년층 인구가 시청률을 상승을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시청률만 가지고 트로트가 부활했다는 주장은 마냥 옳다고 보기 어렵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외부 활동 제한과 TV 시청이 늘어난 것과 동시에 각종 행사를 취소하면서 트로트는 부활할 기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트로트 가수들의 수입 자체는 전체적으로 축소한 상황이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트로트 열풍은 트로트의 주요 수입 원으로 있던 각종 행사들을 취소함으로써 생기는 수익 악화와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음원 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악재가 공존한다. 막강한 팬덤이 수익을 보장하는 아이돌과 비교하면 그보다 훨씬 미약한 시장성이 트로트의 발목을 잡는다. 평론가들은 트로트가 극복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점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라는 시국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라는 시대적 상황이 맞물려 발효된 트로트 열풍은 오히려 트로트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가리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의 트로트 열풍을 가지고 트로트의 부활과 대세를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한다. 트로트가 음악시장에서 주요 장르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실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장착과 음악 자체의 질적 향상, 안정적 팬덤 형성 및 음원시장 진입을 반영해야 한다. 결정적으로 음원시장이나 가요 차트에서 트로트는 아직도 약세인데 정말 트로트가 국민적 대세라면 아이돌뿐만 아니라 장범준, 볼빨간 산춘기처럼 인기 가수들이 장악한 음원시장을 뒤엎어야 하지만 트로트는 음원 차트에서 구경하는 것도 아직 또 힘든 상황이다. 당장 화제성을 모은 미스터 트롯 시리즈에 나온 곡 중에 영탁의 지니아가 47위로 최고를 기록했을 뿐 다른 곡들은 100위 진입조차도 하지 못했다. 화제가 됐던 유산슬 프로젝트 곡인 사랑 재개발과 압정역 5번 출구도 각각 75위, 97위로 간신히 차트인을 한 정도다. 2020년 9월 발매한 김호중의 정규앨범 우리가가 초동주 첫날 판매량부터 당시 걸그룹 음반 초동 1위 기록을 아득히 눌러버리고 최종 초동 판매량을 53만 장 가량 기록한 사례를 두고 트로트가 음원에서 약하더라도 음반에서는 강하다는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트로트 미스터 트롯 탑7의 일원으로서 거대한 팬덤을 보유한 김호중이 군입대를 앞두고 팬덤 화력을 최대치로 결집시킨 상태에서 만들어낸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다. 그 외에 트로트 가수 중에 1만 장을 파는 가수도 매우 드물며 송가인 1집 앨범도 첫 주 판매량이 3,800여 장에 그쳤다.
또한 그 53만 장을 판 김호중의 1집 앨범은 엄밀히 말하면 트로트도 수록된 앨범이지 순수 트로트 앨범은 아니다. 미스터 트롯 탑7의 나머지 멤버들이 TV조선과의 계약을 끝내고 음반을 발매하기 시작한다면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는 트로트 음반이 나올 가능성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도 미스터 트롯 탑7 말고는 음반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트로트 가수가 없다는 것은 여전하다. 따라서 트로트 자체의 개성과 장르적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송가인 미스터 트롯 탑7이 사실상 최후의 인지도 높은 트로트 가수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인기마저 사그라든다면 트로트는 장르 자체의 소멸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으므로 일시적인 열풍에 기대는 것보다는 트로트 자체를 장기적으로 꾸준히 개선하여 롱런할 수 있을 것이다. 내일은 트로트 시리즈 방영 이후 시청자들의 불만, 트로트가 흥행하면서 방송사를 막론하고 트로트 관련 미디어가 우후죽순처럼 생김에 따라 과거처럼 국민들이 트로트 자체의 피로를 느껴 외면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도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들은 이미 레드 오션화되고 실제로 트로트의 피로감을 느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트로트 강점기, 뿡짝 강점기라는 말이 있으며 트로트에 연관 검색으로는 트로트 뇌절, 트로트 그만, 트로트 극혐, 트로트 지겨워, 보이콧 트로트, 또로또, 트로트 지옥, 트로트 노잼 등이 있을 정도로 여론이 영 좋지 않다. 그 때문에 10, 30대 젊은 시청자들 대부분 트로트 프로그램을 선호하지 않으며 기존 예능을 보던 고정 시청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 심지어 트로트 애호가들이 많은 40대 이상의 시청자들마저 점차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비단 트로트과 관련한 방송만이 아니라 포맷상으로는 트로트와 전혀 관련 없는 방송에도 일단 섭외부터 하고 보는 데다가 방송의 본래 취지를 거스르고 본인들의 노래만 부르다가 간다는 비판도 나오면서 당장의 시청률을 위해 프로그램 본질을 흐린다는 지적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